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룸이랑 그리고 월드 인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은 이제 월드 인스턴스 하위에 구성된 맵들의 집합체를 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정적 룸 그리고 인스턴스 룸, 이렇게 두 가지의 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적 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적 룸은 이제 정적 맵만 포함되어 있는 룸을 말하고, 그리고 월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정적 룸이 이제 무조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적 룸에는 이제 모든 정적 맵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저가 월드에 입장할 때 이제 정적 룸에 입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정적 맵과 정적 룸을 임의로 생성하거나 파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스 룸은 이제 정적 룸이 정적 맵만 포함한 것처럼 인스턴스 룸 역시 인스턴스 맵만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룸은 이제 정적 룸과 다르게 크리에이터가 동적으로 생성하는 룸을 말하고, 이제 인스턴스 룸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룸 서비스에 create 인스턴스 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인스턴스 맵 같은 경우에는 맵 엔티티에서 맵 컴포넌트, 거기서 인스턴스 맵이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곳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인스턴스 맵으로 이제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각각의 인스턴스 룸은 이제 키를 사용을 해서 얘가 어떤 룸인지, 얘는 뭐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 맵은 이제 유저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각 룸에 있는 맵들끼리는 이렇게 맵 01에서 02, 05에서 06 이런 식으로 각 룸 안에 있는 맵 간의 이동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적 룸에서 인스턴스 룸, 인스턴스 룸에서 정적 룸으로 이동을 할 때는 자유롭지가 못하고 반드시 룸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턴스 룸에서 인스턴스 룸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동하는 거는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인스턴스 룸에서 인스턴스 룸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만 이제 바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룸에서 정적 룸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인 인스턴스 룸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 특징입니다. 이제 각 룸들은 서로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 수가 없고, 이제 엔티티나 데이터에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룸 쉐어드 메모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룸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룸 쉐어드 메모리란 룸 서비스라는 API의 기능으로 이제 룸끼리 공유하는 메모리를 나타내는 객체를 말하는데, 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룸끼리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서로 다른 룸이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월드 인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처음에 룸을 말씀드릴 때 이제 월드 인스턴스 하위에 포함된 집합체가 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월드 인스턴스란 무엇이냐? 월드 인스턴스란 이제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월드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실행 중인 월드 객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설계도가 월드라면은 이제 월드 인스턴스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제 집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월드 인스턴스는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처음에 월드를 출시할 때 저희가 선택하는 최대 인원수 있잖아요. 그 최대 인원수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월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A라는 월드 인스턴스 1이 지금 현재 최대 인원은 10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현재 인원도 10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플레이어가 입장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 월드 인스턴스 1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으니까 입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월드 인스턴스 2를 생성을 해서 이곳으로 플레이어를 입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월드 인스턴스가 언제 파괴되냐면 이제 생성하는 거랑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월드 인스턴스에 만약에 0명인 경우에, 아까는 꽉 찼을 때 생성이 됐다면 여기는 월드 인스턴스의 인원이 0명인 경우에 해당 월드 인스턴스는 이제 바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파괴가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현재 A라는 월드에 지금 최대 인원은 10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1명입니다. 근데 이 1명의 유저가 이 월드에서 나가게 되면은 현재 인원이 0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적절한 시점에 A라는 월드 인스턴스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드 인스턴스 1이랑 월드 인스턴스 2가 있다고 했을 때 앞에 룸들처럼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었듯이 월드 인스턴스 또한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룸에서 룸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았었던 것처럼 이제 월드 인스턴스도 월드 인스턴스 서비스 API를 통해서 이제 월드 인스턴스 쉐어드 메모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월드 인스턴스끼리 이제 통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제 모든 지역의 서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일부 지역별로 살짝의 제한을 두면서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앞에서 사용했었던 월드 인스턴스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이제 디비전이랑 어카운트 리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디비전은 이제 월드 인스턴스가 실행되고 있는 서버의 지역 정보를 말합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아시아 서버, 뭐 북미 서버, 유럽 서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디비전 정보이고,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는 이제 월드 인스턴스 서비스에 get 디비전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각 플레이어들이 접속해 있는 현재 서버의 지역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카운트 리전은 이제 계정이 가입된 지역을 말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가입했다면 그 정보가 한국으로 나올 거고, 뭐 미국에서 했다면은 미국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유저 get 어카운트 리전을 사용을 해서 그 해당 유저가 가입한 지역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접속해 있는 서버의 정보와 그리고 이 유저가 가입했었던 지역의 정보를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유저가 플레이 중인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스턴스 룸별로 입장 가능한 지역들을 선택한다든지, 이제 텔레포트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맵에서 맵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제 조건문을 달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비전이랑 어카운트 리전을 사용을 해서 각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룸에 대해서 배웠고, 이 룸은 이제 인스턴스 룸이랑 정적 룸이 있고 각각의 룸들의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월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월드 인스턴스의 특징과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월드 인스턴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get 디비전이랑 그리고 어카운트 리전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각 유저들의 지역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만약에 룸이랑 월드 인스턴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저희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공식 가이드에 나와 있는 문서를 확인을 하셔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월드를 제작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